네, 오늘은요, 봄이라서 그런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더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봄에 우리 유능한 뉴스키너처럼 보이는 방법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 딱 두 가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진짜 빠른 편이어서 말을 빨리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미지 강사인데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를 제가 PPT 만들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사업가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고급적이고 내가 전문가스러운지를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워너비가 돼야지만 나와 사업하고 싶어 하고 나에게 뭔가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이거 혹시 네.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일을 했었고 어떻게 뉴스킨을 접하게 됐는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원래 실내 건축학을 전공을 했고요. 2년제를 나오다 보니까 막상 저 건축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노동판에 가고 싶지는 않았고 맨날 컴퓨터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원래 전문직 학원들을 좀 다녀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3개월은 메이크업 학원, 그때 당시에 제가 제과제빵도 되게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은 제과제빵 이런 걸 배우려고 하다가 처음으로 들어간 메이크업 학원에서 희한하게 알바 자리가 되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소득 알바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1시간 일하면 시급 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5일 나가면 몇십만 원 벌 수 있고 하니까 21살 때 나이에 메이크업 일은 되게 돈 잘 버는 일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청담동 쪽에 이제 메이크업을 제대로 배우러 들어갔더니 월급이 무급인데도 많았고요.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너한테 가르쳐 주니까 너는 와서 일을 그냥 30만 원만 받고 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주변에서 막 야 노동청에 신고해. 내가 신고해줄까?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도 신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요. 빨간 날을 쉬는 거 없고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추석 설날. 그리고 나머지 빨간 날을 무조건 다 근무였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14년 동안 메이크업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 4년 전쯤에 저만의 브랜드인 임살롱을 마곡에 오픈을 합니다.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많이 했던 일들은요. 일단 청담동에 있을 땐 연예인들과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연예인들은 동방신기, 그리고 박시우, 네, 그리고 이병헌 선배 같은 경우는 저희 샵 단골이었어요. 동방신기가 2인조로 컴백할 때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왜죠? 2인조로 컴백할 때 같이 활동을 했었고, 네, 이때 당시에 핸드폰이 이제 막 스마트폰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카톡 다 할 때 전 카톡 못하고 되게 옛날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서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고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총괄 이미지 디렉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그냥 메이크업만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캐릭터가 대본이 나오면 저희는 그 대본을 분석해서요. 이 사람이 신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뭐 헤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바꿔주고 옷은 바꿔 입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일을 하는 경험을 쌓았고요.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저는 직장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시 퇴근하고 쉬는 날 쉬고 그리고 주 5일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인이 부러워서 LG생활건강의 색조 팀에 들어갑니다. LG생건에는요. 색조팀이 VDL이라는 브랜드 딱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팀에서는 되게 또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요. 이 제품을 어떻게 손님들한테 연결해서 판매를
판매를 해야 할지를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매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할지들을 제가 메이크업 시연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매장 직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일지를 저는 교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런 본캐로 강의를 준비하게 돼서 네, 내가 좀 설레기도 하고, 네, 기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지 메이킹 수업하기 전에 이 정도는 나 했던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네, 조금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빼독을 SNS를 통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이혜미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혜미 사장님이 저에게 본캐 캐릭터가 좋으신데 부수입 벌어보실래요? 라는 DM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 DM을 당연히 답장을 안 했죠. 그쵸? 근데 그 후에 제가 혜미 사장님 인스타를 보면서 빼독사전 햄박사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빼독이 뭔가라는 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고 저는 사실 다이어트에 되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어요. 그냥 살 찌면 좀 찌는 거고 빠지면 좀 빠지는 거다 이런 편이었는데 30이 넘으니까 살이 계속 찌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고 그때 이제 혜미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빼독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고요. 만난 당일에 혜미 사장님이랑 혜연 사장님이 저희 샵으로 오셨고 그때 당시에 3월에 BR 2000 제도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BR 2000으로 그때 사업자를 당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마감을 하고 저는 이렇게 빼독으로 2달 만에 한 체지방 10kg 정도를 뺐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돌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피부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내 얼굴에 할 수 있는 제품, 내 얼굴에 할 수 있는 관리 위주로 들여서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이때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품들을 테스트하려고 이런 사진들을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다 아토피가 올라오고 뭐 매일 겨울 되면 손이 다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빼독 후에 작년 11월 달에 보면 되게 깨끗해졌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임상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또 뉴스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진짜 에이지락의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이게 지금 33살 때 모습이고, 지금 이게 34살, 지금 35살이에요. 어때요? 점점 젊어지고 있죠? 네, 저 때가 프로필 촬영 찍는다고 헤어 메이크업 돈 주고 받고, 저도 오랜만에 프로필 찍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부해져. 그래서 그때랑 이건 집에서 그냥 셀카 찍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변하면서 이것도 보면 제가 다른 이열 테라피 공부를 할 때 비포, 애프터. 그 다음에 레이저 기계 드릴 때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비포 애프터들을 있는데 이게 그냥 갈바닉 애프터예요. 이런 걸 보고 나는 이런 걸로도 사실 손님들을 많이 해주고 좋다 했었는데 이런 갈바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라는 게 되게 확신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에이지락이 진짜 처음에 저도 설명 들었을 때는 에이지락? 에이, 그래, 뭐, 그렇겠지, 좋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처음에 사실 에이지락 설명해주면 그걸 다 약간, 와, 진짜 좋네요. 저 이거 꼭 먹어야겠어요. 꼭 해야겠어요. 하시는 분들 없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내가 사업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럼 제대로 써보자. 한번 나한테 데이터를 만들어보자라고 진짜 마음 먹고 써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3월 초부터 매일같이 갈바닉 5분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먹고 갈바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피부가 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나죠. 선크림 2번 발랐어요, 오늘도. 광내고 싶으시면 선크림 2번씩 바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처음에 내가 이거 하면 변할까? 이게 될까?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심히 먹고 바르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고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제 뷰티 업계에 14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모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방판 화장품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청담도 원장님이 탈모 때문에 갈바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갈바닉이 탈모 치료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탈모용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갈바닉으로 제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하니까
훨씬 더 사업을 전달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 진짜 우리가 유능한 뉴스키너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 당근 되게 많이 하시죠? 당근 딱 오자마자 거의 티켓팅 많이 하시고 막 패키지 많이 구매하시나요? 쉽나요? 요즘에 다 너무 잘하셔서 사실 그쵸? 근데 유능한 뉴스키너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먼저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진짜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저를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이미지 메이킹 저도 박지훈 그룹장님처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네, 스폰서 복제. 네, 이미지 메이킹 뭐예요? 인상을 아,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직 내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쁘고 나쁘고 뭐 못생기고를 떠나서 호감형 대 비호감형을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호감형인 인간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일단 우리 일에는 호감이 진짜 무조건 100% 따라와야 하거든요. 근데 호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헤어 메이크업, 피부 옷차림 이런 외형적인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말투라던가 청결 상태, 그다음 냄새, 표정, 태도 앤 매너,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호감형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호감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굴이 예쁘다는 기준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누구는 내가 예쁘다고 하는데 누구는 쟤 진짜 못생겼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감형을 만드는 데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내가 케어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상대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가 보고 내 지인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나는 사업가였나? 아니면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었나? 나는 전문가였나? 아마추어 같은 느낌인가?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한 세네 가지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저는 유능한 뉴스키너라면 되게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 넘치면서 고급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스키너 하는 애들은 좀 찌질한 것 같아. 뉴스키너 하는 애들 피부가 이상해.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쟤 뉴스키너 하더니 때깔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더 관심을 갖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문가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이 전문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톤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의상 쪽을 공부하셨거나 원래 옷을 좀 잘 입으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하실 건데 분위기는 진짜 톤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일단 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 먼저 옷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톤, 온톤 코디라고 해서요. 같은 색상 안에서 밝은 거, 연한 거, 진한 거, 흐린 거 이런 식의 코디 배열을 하시면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신뢰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삼가하셔야 해요. 이 사람의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뭔가 기억에 좋지 않게 남는 행동이나 의상, 코디를 하지 말으셔야 하는데요. 그런 거 있어서 톤온톤 코디는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쉽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일단 톤인톤 코디와 톤온톤 코디가 이런 거예요. 톤온톤은 내가 같은 톤 안에서 연하고 진한 거를 배치하시는 거고요. 톤인톤은 막 보라색과 초록색 이런 컬러풀한 컬러를 입는 건데요. 이건 옷을 진짜 내가 잘 입고 누구나 다 진짜 누구는 옷 진짜 잘 입어 라고 하시는 분만 도전하시길 바래요. 절대 안 돼요. 약간 좀 나중에 사진 보면 항상 이불 킥 하고 싶은 코디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톤온톤 코디는요. 제일 좋은 건 고급스러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요, 막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효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이효리가 무대에만 올랐을 때, 10미닛 하고 막 이럴 땐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너무 옛날 얘인가요? 네,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이효리가 제주도를 떠나고 이상순과 하면서 그런 내추럴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요즘엔 이효리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요, 화려한 거는 예쁘다 한 번이고요. 그다음 계속 보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에요. 이영애, 김희애 이런 연예인들 싫다.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다 고급스러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톤온톤 코디는 같은 색을 배열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쉬운 건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렇게 진한 베이지, 연한 베이지 입으시거나 아니면 블루톤도 생각보다 한국인들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블루톤 배열을 입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톤인톤은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화려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혜경 사장님은, 아니야. 아니야, 봐봐. 혜경 사장님은 옷을 진짜 잘 입으시잖아요. 누가 봐도 잘 입죠? 누가 봐도 잘 입고 막 눈살을 찌푸리지 않죠? 누가 봐도 예쁘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나 못해. 진짜 아무나 못해요. 잘못하면 노홍철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박나래 이런 느낌 나기 때문에 우린 도전하지 않고 내가 진짜 자신이 없다. 나 코디하는 거 너무 어렵다. 같은 톤으로 맞춰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톤 보면 되게 예쁘긴 하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예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 맞춰 입으면. 근데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코디를 못하면 이런 건 도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데이트 갈 때 하세요. 데이트 갈 때. 자, 남자분들도 헤어질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자, 남자분들도 보면 톤온톤 이렇게 맞춰 입으시면 돼요. 보통 그레이에 블랙 입으시면 되고요. 베이지랑 뭐 이제 브라운 톤 입으시면 되고요. 제일 피해야 하실 게 네이비랑 블랙을 코디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블랙이랑 네이비가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블랙이랑 네이비가 톤이 비슷한데요. 제일 안 어울리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네이비를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비를 입으실 땐 블루나 화이트에 맞춰 입으시고 그레이를 입으실 땐 블랙에 맞춰 입으시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네. 톤인톤 남자분들 이런 거예요. 어때요? 진짜 화려하죠? 너무 봄 같죠? 네. 근데 막 이렇게 입고 내가 양자 측정하러 가고 이러면은 그냥 젊어질 것 같죠? 양자 측정 받고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빵빵 터져주시니까 좋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쪽으로 우리 톤을 맞춰야 하냐면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조금 밝게. 특히나 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봄, 여름에는 조금 밝은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톤 얘기를 하면요. 그럼 난 또 쿨톤이야, 웜톤이야. 여자분들 다 머릿속에서 이거 막 고민하고 계시죠. 저는 무슨 톤에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쿨톤은요, 세련되고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차갑고 시크해 보일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요, 쿨톤으로 연출한 경우에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창백하거나 가끔 잘못 연출하면 아파 보이기도 해요. 너무 흑색으로 연출을 하면요. 그리고 웜톤은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컬러의 느낌들이 많아요. 근데 웜톤이라고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전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웜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웜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화내요.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자기 웜톤인 거 노랗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웜톤은요, 노란 컬러만 절대 웜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웜톤으로 연출을 하면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쿨톤, 웜톤 얘기를 하면요. 나는 웜톤일까 쿨톤일까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웜톤이냐 쿨톤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화려한 느낌이 좋을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을까도 좀 고민을 하시죠. 이것도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영애랑 김남주 사진이 있는데 쿨톤인 것 같아요? 웜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쿨톤이죠. 근데 느낌 어때요? 완전 다르죠. 어떤 느낌이 더 좋으세요? 뭐 개인의 취향은 좀 있겠지만, 김남주,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워너비,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이미지는요, 김남주보단 이영애 쪽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김남주의 느낌은 이렇게 화려한데요. 막상 이렇게 메이크업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김남주가 한두 번 봤을 땐 예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이미지는 이영애 쪽이라는 거예요. 쿨톤, 웜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냐, 뭐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냐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예슬도 보시면 다 쿨톤이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같은 블랙톤으로 쭉 맞춰 입었고요. 그리고 막 머리는 노랗고 화장은 브라운에 옷은 블루죠. 이렇게 톤을 여러 개 입히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같은 시기의 사진이거든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조금 촌스러워 보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톤을 많이 겹칠수록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지도 어때요? 어, 네네. 사심은 넣어주세요. 네. 구루장님 사진을 넣을 걸 그랬어요. 자, 수지도 지금 보면 둘 다 쿨톤 연출이긴 한데 메이크업이 어때요? 어떤 수지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쪽이 훨씬 예쁘죠. 이렇게 톤을 넣고 하면 이때 당시엔 되게 예쁘고 막 상큼했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훨씬 더 예쁘고 내가 편안해 보이는 느낌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손예진 다 예쁘죠? 어때요? 이건 웜톤이고요. 이건 쿨톤으로 연출했어요. 웜톤이 훨씬 어려 보여요? 네, 그쵸. 쿨톤이랑 웜톤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손예진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손예진은 주로 웜톤으로 많이 연출을 해요. 한지민도 주로 웜톤으로 연출을 많이 하는데 조금 차가운 배역을 맡았을 때 쿨톤으로 연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요. 내가 웜톤이고 내가 쿨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웜톤도 쿨톤도 다 이쁘긴 이쁘잖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 남자분들은 조금 반대예요. 여자분들은 주로 웜톤 느낌이 조금 더 연출하기가 편한데요. 남자분들이요, 웜톤 잘못 연출하면요, 양아치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노란색, 머리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요, 남자분들은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양아치 역할이에요. 좀 못 배운 애들. 그러면 배우들을 노랗게 염색시키고요. 눈썹은 까맣게 내비두고 아니면 노랗게 같이 염색을 해요. 그리고 좀 이제 뭐 외국에서 오래 산 근데 뭐 CEO야.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다. 그러면 밝은 염색을 시키긴 하는데 눈썹도 조금 더 눈썹을 그 머리 색깔에 그 고급스러운 컬러를 맞춰주거든요. 따뜻한 브라운 컬러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교환도 그렇고 같은 사람인데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머리가 밝아지는 거를 저는 사실 안 했음. 우리 그룹에는 사실 없어요. 남자분들 머리 밝은 분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조금 쿨톤 연출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호감 가는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 톤을 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리도 다르고 얼굴 메이크업도 다르고 옷도 다르게 입으면 굉장히 시선이 분산되고요.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톤을 섞지 않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눈동자 색깔에 내 눈썹과 헤어 컬러를 맞추시잖아요. 그럼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까 이영애 사진을 보면요. 머리 컬러에 눈썹, 눈동자 컬러가 다 맞았고요. 조명 컬러까지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를 어떻게 염색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면 내 눈동자 색깔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동자 자체가 조금 까마신 분들은요, 흑색 머리가 더 조금 어두운 톤이 더 잘 어울리고요. 눈동자 색깔 자체가 조금 밝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밝은 컬러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컬러에 맞추셔서 내 눈썹 컬러를 맞추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 자체를요, 어떻게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톤 3개를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좀 좀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 하실 때 쿨톤 립스틱은 꼭 피해주세요. 쿨톤 립스틱들이 뭐냐면요. 핑크 계열. 핫핑크, 우유 핑크, 딸기 우유 핑크, 뭐 이런 핑크들 있죠. 그리고 형광빛이 들어간 색깔들. 형광빛이 들어간 색깔도 있고. 그래서 제일 사실 어려운 컬러가 코랄이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분들 메이크업을 하러 오면 전 코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코랄은요 보기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코랄을 보는 기준이 너무 틀려요. 코랄은 핑크빛이 코랄이기도 하고요. 주황빛이 코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코랄은 공통적으로 형광빛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톤은요 형광빛이 다 안 어울려요. 그래서 네일 바를 때도요 형광 바르면 약간 내 손 아닌 것 같은 느낌 경험해보셨죠? 그게 형광빛이 우리나라 피부톤에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하실 때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고 좀 전문가스럽게 보이고 싶으면 형광빛이나 핑크빛, 쿨톤 립스틱들은 피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려함보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막 개성 있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럴 때 이미지를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이 우리가 잘 되고 싶고 하면 신뢰도를 높여야 하거든요. 만나자마자 뭔가 결제를 하고 뭔가 나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예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 전문가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신뢰도를 주는 거거든요. 자, 신뢰도를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지인을 만나러 가고 내가 당근을 해서 집에서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나 이렇게 자켓까지 좀 챙겨 입고 좀 사람들한테 내가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너 뉴스킨 한다더니 피부 점점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뉴스킨 하더니 돈 잘 점점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근으로 사람을 만나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든 또 내가 원래 알던 친구들을 만나도 항상 내가 좀 갖춰진 모습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검은색 자켓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베이지 톤 자켓 하나 정도는 있으시면 그냥 한 시즌 다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켓을 돌려 입으시면 돼요. 그럼 속에 어떤 거 입어야 되나? 하얀색 셔츠 하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서 바지는 블랙 슬랙스 하나, 그 다음에 베이지나 그레이 슬랙스 하나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에 맞춰서 하나, 두 개 정도씩 해서 돌려 입으시면 되고요. 난 색깔 있는 것 좀 입고 싶다 하시면 블루 색상 괜찮아요. 그리고 퍼플 색상도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거든요. 오히려 핑크보다요. 퍼플이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색깔 있는 스타일을 좀 입고 싶다 하시면 이런 블루 셔츠를 입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장 입으시면 되긴 하는데 정장 입으셔도 되고 내가 늘 셔츠의 타이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런 반폴라의 정장 세트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니트에 입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코디할 때도 네이비랑 블랙을 섞진 마시고요. 블랙이랑 이렇게 블랙은 그레이랑 섞으시거나 베이지는 또 브라운이나 블랙 이렇게 섞어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자, 남자분들은 이게 저희 그룹장님이 이거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넣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이미지를 뭐라고 치면 나오냐면요. 용산 폼파리 정장이라고 나와요. 딱 느낌이 오죠? 이렇게 입으면요. 내가 딱 그냥 영업사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장을 입으셔도요, 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고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입진 않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특히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요, 패턴 셔츠에 패턴 타이를 하시는 남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땡땡이 셔츠를 입었는데 줄무늬 타이를 한다거나 줄무늬 셔츠를 입었는데 땡땡이 막 타이에 막 화려하게 큐빅 박힌 거 이런 거 있죠. 눈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절대 피하셔야 하는 조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 화려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타이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너무 슬림핏 바지 있죠. 막 스키니나 슬립핏 등은 진짜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 주시고 바지 길이가 짧은 것도 약간 모질라 보여요. 약간
빌려 입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렇게 바지 짧은 거 입었는데 색깔 양말 신잖아요. 막 이러자 지금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시고 벨트 화려한 거. 이거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혹시 있으실까봐. 네, 화려한 벨트는 절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한 벌 세트 사세요. 네, 마네킹 같은 거 입혀놓은 거 그대로 쭉 사시고요. 내가 요즘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자켓이 예뻐. 그러면 자켓에 코디 한 세트대로 사세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입었거든요. 저는 20대 때부터 메이크업 일을 했기 때문에 올블랙 스타일을 많이 입었어요. 올블랙을 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올블랙을 입혀요. 그래야 뭔가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늘 올블랙을 5년 넘게 입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잘 때 가끔 야 가위 눌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승사자 같다고? 근데 저라고 20살에 20대에 그렇게 맨날 블랙 옷만 입고 싶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내 직업을 표현하는 옷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나 이런 거 싫어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가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가 진짜 어렵고 색깔을 고르기가 어렵다면요. 그레이, 베이지, 화이트, 블랙 이렇게 4가지 컬러로만 돌아가면서 옷을 사세요. 이렇게 4가지 컬러로만 돌아가면서 옷을 사시면요. 다 돌려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감에 맞춰서 질감만 맞춰서 입으시면 봄에 입었던 거 여름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봄에 입었던 거 가을, 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많이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 포인트를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포인트만 주시는 거예요. 입술이면 입술, 머리카락이면 머리, 그다음 가방이면 가방, 옷이면 옷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하나 이상 넣지 않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절대로 상대가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나 의상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가 이렇게 내가 뭔가 미팅을 가는데 나 빼독해서 살 많이 뺐다고 완전 딱 붙는 옷을 입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막 가슴 이렇게 드러나고 엉덩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건 남자들도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옷들은 좀 상대의 눈살 좀 찌푸릴 수 없는 옷들이나 화려한 의상 있죠. 매우 화려한 의상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과한 거는 다 금물이에요. 우리가 전문가스럽고 조금 더 시크하고 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과한 거는 진짜 금물이고요. 편안함과 무난함이 결국은 신뢰도를 높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일단 여자분들이거든요. 딱 보면 웃음이 나오죠. 얼굴이요, 지금 눈썹이 없거든요. 특수 분장으로 눈썹을 지운 건데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반영구를 하면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을 안 그려도 돼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반영구는요, 쌩얼을 위한 시술이에요. 내가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눈썹만 안 그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분들이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눈썹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랑 눈썹 메이크업만 잘 하셔도요, 메이크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의상 눈썹은 꼭 그리고 다녀주시고요. 그리고 떡진 머리. 이거 나오죠? 머리 안 감는 분도 은근 있어요. 조금 이거 약속 하나 남았으니까 좀 떡져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다 알아요. 그래서 머리는 꼭 감고 다니시고 그리고 네, 머리 꼭 감았으면 드라이 꼭 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드라이 잘 못하겠다. 앞머리만이라도 드라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예의 있게 그리고 이런 각질 화장 들뜬 거.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내가 피부 제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진짜 용납할 수 없거든요. 내가 화장했는데 얼굴이 들뜬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5분만 투자해서 크리미팩 하시잖아요. 그럼 각질 안 생겨요. 루미스파 아침 저녁 중에 한 번만 하시잖아요. 각질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루미를 알려주러 가고 쿠션을 알려주러 갔는데 내 얼굴에 이렇게 각질이 떠있고 화장이 다 들떠있다. 살 사람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즘에 우리 갈바닉 관리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일 하실 때 조심하실 거 이런 파츠들 있죠.
하지 않으셔야 해요. 이거 되게 손님들이 불쾌해 하거든요. 그리고 손톱이 좀 긴 거.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도 모르게 그럼 이렇게 닦게 돼요. 그래서 손톱이 네일은 하실 수 있어도 항상 짧게 하시고요. 원 컬러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화려한 네일은 사실 피부 관리사들은 네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분들이거든요. 수염을, 밀다가 좀 기른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싫죠. 이런 수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콧구멍 코털이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관리 못하는 남자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 이렇게 삐져 나오면 우리 누워서 이렇게 볼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남자분들 중에 손톱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들은 기르는 건 아닌데 이게 길렀는지 잘 체크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남자분들 손톱 기르면 진짜 싫죠. 이 손이 내 얼굴 만진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너무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손톱은 진짜 꼭 짧게 잘라주시고요. 커트 할 때 시기 놓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란한 양말 이런 거 이런 거 꼭 피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엔 남녀 공통이에요. 막 소리 나오죠. 자, 셔츠 이런 거 뭐냐면 저같이 오늘 화이트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소매가 좀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 이렇게 하잖아요. 손님들은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올 때 막 피하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은 나한테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뭔가 회원들이 나한테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날 끊어버려요. 쟤는 좀 더러운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셔츠들 목이나 소매 이런 데 체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겨진 셔츠. 셔츠 이렇게 빨고 다리미질하고 귀찮죠. 그래도 너무 큰 주름은 없게끔 좀 펴주시고요. 나 정 못하겠다. 링클풀이라고 요즘 많이 팔거든요. 셔츠를 찾아보면 그런 걸로 해서 하시고 내가 혹시 지인을 만나러 가고 집으로 출장 갈 일을 간다고 해서 슬리퍼나 너무 편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지는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름에도 이렇게 발이 나오는 슬리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중요하셔야 하는 게 냄새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냄새는요, 나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되게 잘 느껴요. 그래서 뭐 담배 냄새부터 시작해서 입냄새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약간 찌든 냄새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냄새들 되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치를 예전보다 덜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하루에 6번, 7번도 양치를 했어요. 왜냐면 진짜 맨투맨으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랑님들이 입을 탁 열었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막 신부가 불쌍해져요. 갑자기. 저 신부 너무 불쌍해 막 이러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양치하시면서 이빨에 뭐 끼진 않았는지. 우리 밥 먹으면서 미팅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하더라도 꼭 화장실 가서 한번 이빨 체크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해주셔도요, 신뢰도가 많이 상승이 돼요. 저 사람은 항상 자기 관리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난 저 사람한테 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외모로 사업을 해요. 맞죠? 우리 사장님들 다 외모 보고 리크루팅 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웰니스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웰니스 비즈니스라는 건 신체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면서 돈 벌자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의 얼굴, 머리, 의상이 제일 먼저 체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크업은요, 피부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아래로 많이 처지고 숱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눈 메이크업 따로 안 하시더라도 뷰러는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시야를 방해하고요. 그 섀도우 가루 같은 게 떨어지면 약간 뿌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졸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메이크업 이런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헤어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리가 볼륨 없이 이렇게 쫙 붙으면요,
사람이 약간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에 연예인들이 항상 예쁜 이유가 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살아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머리를 살짝 하시던가 내가 만약에 볼륨 진짜 못 낼 것 같아. 머리 스타일을 못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묶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긴 머리만 예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기장을 찾아서 머리를 커트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발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일 관리하기가 쉽고 편한 기장은 중간 정도의 레이어드 컷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드라이를 안 해도 컬링이 좀 살고요. 그리고 머리가 간소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의상을 입으실 때는요, 일단 나의 체형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스타일들을 입으셔야 돼요. 아까처럼 너무 타이트한 옷도 보기 안 좋지만요, 너무 오버핏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체형을 적당히 날씬하게 보이고 우리가 빼독에 꼭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의상들을 좀 선택을 하시고요. 너무 과한 장식이라던가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스커트를 거의 안 입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는 원피스를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활동성이 떨어져 보여요. 우리 갑자기 양자하다가도 갈바닉 해줄 수 있고 막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스커트를 입으면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팅을 하냐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입으시되 이런 거 너무 매일 스커트를 고집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편한 옷은 집에서 입으세요. 네. 내가 편한 옷은 관리 갈 때도 입지 마시고요. 지인 만나러 갈 때도 입지 마세요. 좀 불편하게 입고 가세요. 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핏되는 스타일, 과한 오버핏 이런 거를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요, 매너가 되게 중요해요. 이미지 메이킹의 완성은요,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제 플랫폼 프로젝트에서 당근으로 잘 하시는 사장님들 노하우를 막 공유를 해주시고, 희선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희선 사장님은 집에서도 항상 풀 세팅을 하고 있대요. 거점이고 그 공간이 내가 완전히 뭐, 예쁜 센터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도 나는 거기에 원장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근 같은 거 하다 보면 손님을 맞이할 때 당근은 사실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겁나지만 그 사람도 사실 내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거점에서 할 때 문을 이렇게 일부러 열고 얼굴 이렇게 먼저 내밀고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 좀 복도에서 올 때부터 약간 걱정하거든요. 누굴까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첫인상에서부터 내가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다음에 내 표정, 그다음 말투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신뢰도가 쌓여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빼독이 나가고 막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첫 만남의 나의 이미지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첫 만남 이미지가 망가지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인들을 생각을 할 땐 내가 180도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뉴스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좀 막 꼬질꼬질한 상태고 약간 그러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업은 진짜 어려운 건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킨 써도 피부 좋아지는 게 아니네?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지인들 만날 때 원래 내 알던 사람들은 만날 때 특히나 더 내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일단 나를 보고 시작해서 뉴스킨의 비전을 알고 더 큰 리더 사장님들을 같이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체가 내 브랜드의 모델이 돼야 하고요. 내가 대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연출할 때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내 이미지, 내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누군가의 워너비고 누군가의 롤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멋진 모습으로 메이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임연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